가소롭다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180도 황교안 대표님 저 존경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비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뭐 열린민주당 간에 여러 가지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또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는 야당 얘기 좀 해볼 겁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라는 큰 당이 있고 통합당이 비례용 정당으로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미래한국당 관련해서 공천이 좀 잡음이 있었죠? 그렇죠? 한성교 대표가 명단 쫙 1번부터 40번까지 발표했는데 황교안 대표 쪽에서 통합당에서는 에이 무슨 소리? 안 돼! 한성교 전 대표 사퇴했고 공관위원장, 공병호위원장 사퇴했고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 관심이었어요. 자, 우리 그래픽이 급하게 준비가 됐을 텐데 자, 김 기자. 어떻습니까? 이 명단이 확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초 발표가 됐고 한성교 전 대표의 사퇴를 불러왔던 그 명단에서요. 12명이 교체가 돼서 오늘 최고위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봅시다. 예, 당초에 이제 그 발표했던 것과 12명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온 결과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1번,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번, 그리고 탈북 출신의 지성호 씨가 12번을 받았고 전주혜 변호사가 15번에 이제 올라 있습니다. 기존 명단에서 한 20번 안에서는 12명이나 이제 대거 교체가 된 셈인데요. 허허. 여기서의 특징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영입했던 인사들이 대거 당선권 좀 밖에 있었다면 이번에 바뀐 명단에서는 좀 당선권 안으로 비교적 앞순위 번호로 좀 들어왔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선교 대표 시절에 한국당에서 발표했었던 명단에는 저 윤주경, 윤창현, 지성호, 전주의 저분들은요. 다 죄다 20번 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선이 어려운 그 번호를 받았던 거죠. 참고로 저 지성호 씨 같은 경우 기억들 하세요? 예비 명단에서도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40번까지가 번호가 매겨졌으니까 예비 명단 4번이니까 실질적으로 번호는 몇 번? 44번. 근데 이제 이번에 쫙 원유철 대표가 오고 공관위원장도 바뀌고 하면서 지성호 씨 44번에서 12번으로 쭉 올라오고 사실상 당선될 가능성 크죠. 12번이면. 어쨌든 윤주경 씨, 용병길 의사의 장손녀 1번 딱 받았고.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좀 이게 봉합이 된 겁니까? 뭡니까? 그전에 한성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 이 한국당은 공약이 없다. 대신에 공천이 공약이다. 허허. 그러니까 사람이 공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명단이 딱 발표가 됐을 때는 뭐 본인께서는 옥석을 골라서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새로운 사람을 개혁하겠다 해서 개혁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이 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사람이 꼭 공약이다라는 취지에 맞춰서 일단 윤주경 이 독립기념관장 또 친일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 이 정당은 경제 문제에서도 이 힘을 낼 수가 있다 이런 분들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분들을 다시 이제 앞쪽으로 배치하면서 수습을 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지지자들도 그 등을 돌렸었는데 지지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또 이 지지자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대로라면 미래한국당이 아마 1번부터 15번? 1번부터 한 15분 정도까지가 이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17번까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그 그래픽 보니까 새롭게 올라온 분들이 보니까 다 15번 이내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내부는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그 비례대표로 배치를 달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진 원장 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때 한성교 쿠데타 그 한성교의 뭐 3.1천하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달라지 않습니까? 한성교 의원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한성교의 굴욕이라고 할 정도로 엎드려서 큰절하듯이 완전히 백기항복을 했거든요. 도대체 며칠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아마
엄청난 항의 전화가 갔을 겁니다, 아마. 아, 한성규 전 대표 한성교라는 쪽에? 게 공병을 한. 그래서 모든 총선 패배 혹은 야권의 분열에 책임을 질 수 있겠냐라고 엄청난 아마 압박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뱉기를 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차제 어떤 본인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은 황교안 레임덕이 올 수가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예, 예. 일종의 황교안 친이 쿠데타를 저는 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어허. 그래서 다분히 완전히 번호까지 싹 바뀌어버려서 자기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일단 소기 목표는 단기 목표는 저는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한성교 대표 시절에서 했던 1번에서 20번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 20명 중에 이번에 바뀐 게 20명 중에 지금 12명 바뀐 거니까 50% 이상이 이제 명단이 싹 다 이제 체인지 교체가 된 건데 최 교수 하신 말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그러니까 공병호 위원장이 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했을 때 요즘 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공약이잖아요. 사람이 공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물을 보고 우리가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1번에 갖고 20번까지 가야 되는지 설명이 없었어요. 하하. 설명이 없으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모당인 그 통합당이 여기에 개입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황 대표가 지도부 교체라는 최 원장님 말씀대로 친위 쿠데타를 하면서 그나마 4일 만에 봉합을 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본다면 지금 1번부터 2번, 12번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대단히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1번 윤주경, 윤봉길, 장선영.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개혁, 그다음에 대북정책, 그다음에 사법개혁 여러 가지에 대한 이 메시지가 정확히 담긴 그나마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봉합해서 이번 선거가 그나마 기울을 수 있는 균형추를 빨리 돌릴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전 나름대로의 소기 성과가 있었다. 저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좀 지적도 나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번갯불 공천 논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은 아니 후보 확정 뒤에 무리를 빚은 인물이 나오기라도 하면 통합당 선거에도 동반 타격이 될 겁니다. 미래통합당 의중 그대로 반영한 친황 공천처럼 비치는 것이 좀 걱정거리입니다라는 비판, 우려,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 자, 이번 주제가 가소롭다더니 황교안 존경. 자, 한성교 전 대표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성교 대표가 사퇴하기 직전에 했던 기자회견의 모습과 최근 나온 입장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퇴할 때는 비교적 격앙된 목소리로 미래통합당 측에 뭔가 불만을 제기했었는데요. 당시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그 행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돼요. 그것까지 바꾼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소롭다라는 표현도 쓰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가요. 어제 SNS에는 비례대표 공천 관련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뭔가 나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황교안 대표에게는 변함없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태도가 바뀐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태도가 다 180도 바뀌었어요. 한성교 전 대표도 그렇고 한성교 전 대표는 뭐 목소리 직접 들었으니까 패스할게요.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도 지난 20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정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꾹 다물고 있을게요. 완전 180도 바뀐 거죠. 배승희 변호사?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특히 공병호 씨 같은 경우에는 공병호 TV라고 이름을 하시고 유튜브요? 있는데 예. 구독자가 5만 명 이상인가 빠졌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댓글 한 6천여 개가 달리는데 전부 다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애초에 이 당은요. 이 한성교 대표가 만든 당이 아닙니다. 한성교 대표는 당대표로 추대된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이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대신에 이쪽에서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내자라고 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당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당대표를 하시면서 이 당은 새로운 당인 것처럼 하고 지지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리고 이미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들어오신 지성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 없이 새로운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이 당원들 그리고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처럼
이 마음을 주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의가 이어졌고 또 공병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다 보니까 결국 이런 입장을 바꿨는데 저는 이 민심에 놀라서 결국에는 이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국민에게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기자, 어제 두 사람이 열흘 만에 손을 다시 잡았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하고요. 김형호 전 공관위원장이 김 전 공관위원장 사퇴 이후에 열흘 만에 이것이에요? 함께 한 자리에 했습니다. 여기는 태구민 후보의 선거 사무실인데 태영호. 김형호 전 공관위원장이 이 태 후보의 이제 후원 회장을 맡게 되면서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같은 곳을 찾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공천 갈등을 함께 빚었던 두 사람이지만 이곳에서는 태 후보를 좀 격려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제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태영호, 지금은 태구민 후보를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태구민 후보는 미리 온 통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영호 후보 여러분 확실히 도와서 우리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통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보태 주십시오. 선거를 총괄 위한 우리 황교안 대표를 종로에서 그리고 강북과 강동과 강서에서 우리의 자존심인 강남에서조차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이 얼마 전에 공관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부문불출하다가 어제 태영호, 태구민이죠? 지금 태구민 서울 강남갑이죠? 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같이 찾았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 사퇴 열흘 만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 모습은? 예. 저는 어저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걸 보면서 예. 딱 느낀 게 이게 사실상의 선대의 발족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그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의 그 어떤 그 재출발, 예. 그것을 이제 이 자리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인데요. 김영호 공관위원장 이 자리에서 함으로써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있었던 종로 선거에 대한 지지부진, 그다음에 그 김종인 씨를 모시지 못함으로써 왔던 리더십의 상처, 그다음에 이제 비례정당과 여러 가지 갈등, 예. 이것들을 해소하면서 그다음에 여기가 실제로 선거에 출정식을 갖는다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것을 또 김영호 위원장이 그 자리를 만들어서 보여줬던 그 보조 역할을 하는 아주 그런 어떤 그 잘 준비된 그런 하나의 그 이벤트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태영호, 태구민 후보 사무실에서의 황교안, 김영호 이 두 남자의 만남까지 짚어봤습니다.